자, 종가 공략주 하나 꼽으러 가겠습니다.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 만나러 갈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 끝나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종목 네. 주세요. 어떤 걸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서현탑 메탈입니다. 이 기업은 자동차 금형 및 건설 중장비 부품 제조 영위 기업입니다. 자동차용 금형 사업의 경우 프레스 금형과 사출 금형으로 좀 분류가 되어지는데, 프레스 금형은 자동차 자체의 대량 생산을 위한 장비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출 금형의 경우에는 내장재 대량 생산을 위한 설비로서 주로 납품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현대, 기아차의 협력업체인 한일유화입니다. 그리고 건설용 중장비 부품의 경우에는 두산 인프라코와 볼보그룹 코리아에 납품하는 기업으로서 시장 구조가 안정적으로 보여지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우선 동사를 좀 주목해야 할 점은 정치 테마와 연관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 동사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 관련 테마주로 부각을 받았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로 인하여 이전 큰 상승폭을 좀 보여주었으나 이후 조정 흐름을 좀 보였던 점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주목을 받는 정치 테마의 경우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의 연관성이 보여지는 점이 있는데, 동사의 경우에는 여러 정치와 연관된 테마성이 보여지는 기업으로서 시너지 효과가 나와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한 추가 테마의 경우에는 대북 테마와의 연계점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후순위로 좀 두시면서 보시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일단 올해 총선이 열리는 만큼 이러한 정치적인 테마 이슈가 지수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동사의 성장 가능성 또한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정폭 감소 후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주목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흐름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자면은 먼저 주봉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봤을 때 16년도, 17년도 사이에 1850원대까지 최고가를 경신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후 조정 흐름 이렇게 크게 보여주면서 급등전의 흐름들까지 내려주는 모습들이 보여줬습니다. 이후 조정 흐름이 보여주면서 이게 좀 추가 조정이 나와준 점이 있었는데요. 하단 1860원대까지 내렸던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반등 한번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2400원에서 3200원대의 박스권 흐름이 좀 보여지면서 점차 안정세로 보여지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점을 좀 더 보자면 현재 이 까만색으로 해가지고 선이 이렇게 세 개가 가 있는 게 볼린저 밴드, 그러니까 보조지표 중에 볼린저 밴드라는 보조지표가 있습니다. 이 검정선을 좀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이 세 가지 선의 폭이 이때 급등했을 때는 굉장히 넓게 퍼졌다가 점차 폭을 현재는 줄여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이전 16년도 경우에도 폭이 점차 이게 줄여나가다가 반등 기점이 크게 발생된 점이 있는 만큼 이슈 동반하면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준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봉 차트로 좀 넘어오시게 된다고 하면은 일봉 차트상에서 작년 8월경과 그리고 11월경 그리고 최근 윗꼬리를 길게 당기면서 이 빨간색 300일선, 300일 장기 이평선 부분을 돌파를 시도하려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점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단 매물을 점차 소화시켜주면서 3,000원대 부근에 매물을 쌓아 올리고 이후 반등 흐름 보여지면서 장기 이평선 300선 위로 안착한 다음에 하단 지지구가 형성해준다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하다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물론 현 구간에서 상승 시에 이전에 상단을 자리 잡았던 매물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 시에는 차익 실현이 일부 나와준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테마성의 흐름들이 다소 보여지는 만큼 길게 보는 시점보다는 짧게 보는 시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목표가는 3,31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2,700원대를 보시면서 대응 시점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종가 공략주 서현탑 메탈이었고요. 가격대 화면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월 15일 수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하루 앞으로 미중 간의 무역 협상 1차 서명이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또 달려왔기 때문에도 있고 빅 이벤트를 기다리면서 오늘은 하루 숨고르게 들어간 국내 증시입니다. 외국인들이 9거래일 만에 거래소 시장도 이탈을 하면서 오늘은 코스닥 대비해서는 코스피가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수요일의 마감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0.36%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230.84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모습인데요. 코스닥은 그래도 빨간불 유지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0.07%의 미미한 오름세고요. 679선에서 거래를 마무리 짓습니다. 환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이 좀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이었는데요. 장중 7원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조금은 안정세를 찾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강보합권이고요. 1157원 20전에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시아 증시 보시면요. 역시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모습이고요. 미중 간의 1차 합의 서명을 역시 기다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약보합권 정도, 항생지수 0.5% 내림세 보이고 있고요. 대만 지수 오늘도 잘 갑니다. 0.5% 오름세 보이면서 12,179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이제 마감 분위기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분위기 점검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오늘은 IT, 시총 상위주들 모두 쉬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9거래일 만에 주가에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59,000원 선에 거래 마쳤고요. 하이닉스가 낙폭이 살짝 더 깊은 모습입니다. 2.2% 내림세 보이면서 거래 마쳤고 IT 투톱을 모두 기관과 외국인들이 팔아내면서 거래를 마쳤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신고가를 경신한 네이버가 오늘 역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장 내내 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후 3시부터 치고 올라오더니 강보합권 넘어서 0.5% 오름세 보이면서 거래 마칩니다. 19만 1,500원 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대비해서는 시총 상위주에서 빨간불이 조금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HLB가 3거래일 만에 주가 빨간불 들어오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1.2%의 강세고요. 시장 대비해서도 긍정적인 모습 보였습니다. 11만 3,400원까지 올라오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0.2% 오름세 보이면서 거래 마쳤고요. 파라다이스가 조금 특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신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HLB와 마찬가지로 오전장 부진했지만 오후장 들어서 다시 좋은 모습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0.4% 오름세고요. 21,600원 나타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은 상승률 상위에 일제히 좀 그룹을 묶을 수 있는 테마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왔었는데요. 아무래도 와이파이 관련주, 정치 테마주,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 이렇게 세 가지로 엮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와이파이 관련주부터 자세하게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이번에 4.15 총선의 첫 공약으로 와이파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라고 첫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와이파이 관련주들, 통신 장비주들 일제히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IG비전 결국 상한가 유지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머큐리도 22% 급등이고요. 전파, 기지국, 기산텔레콤, 파워넷 같은 종목들도 시장 대비해서 테마로 엮이면서 선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치 테마주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다시 한번 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온 이낙연 총리를 중심으로 정치 테마주들 이제 총선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테마주들이 요동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테마주 한창이 22% 급등이고요. 남선 알미늄도 다시 치고 올라옵니다. 두 자릿수 오름세를 보이면서 좋은 모습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한솔 로지스틱스가 오랜만에 이낙연 테마주로 다시금 부각이 되는 종목인데요. 역시 15% 상승하면서 1,92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밑에 보시는 TK케미칼, 덕신하우징 같은 종목들도 이낙연 테마주를 엮이면서 시장 대비해서도 좋은 모습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외에도 안철수 테마주라고 볼 수 있는 까뮤 ESC도 4.5% 오름세 보이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하지만 장중 상승분은 많이 정리를 하고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거래 마쳤다라는 점까지 특징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 수소차 관련주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수소차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분은 거의 다 반납을 하고
하락으로 반전이 되거나 음봉 플레이가 나타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진다이아 약보합권까지 내려왔고요. JN캐리터가 0.6% 오름세를 보이면서 오전장에 비해서는 오후장에선 탄력이 거의 다 빠졌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평화그룹은 자회사의 인적 구달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주사가 오늘 많이 오르고요. 평화홀딩스 5.4%, 평화산업도 7.6% 급등을 하면서 거래 마쳤지만 여전히 수소차 관련주들은 시장 대비해서 좋은 모습 보였지만 후장 들어서는 탄력이 유지되지가 못했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장 들어서 경협주들이 치고 올라와 주는 모습인데요. 금강산 관광이 다시금 재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통일부가 계속해서 추진을 한다라고 밝히면서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같은 금강산 관련 그리고 남과 북에 연결되는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펜스타 엔터프라이즈가 9.7% 급등이고요. 오늘 단기간에 골든크로스를 형성한 종목입니다.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아난테 5.1%, 신원도 4.3% 상승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4분기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 밝다라고 평가되는 종목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종목들이 증권사들이 레포트를 통해서 실적이 잘 나오겠다라고 밝히거나 앞으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종목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하이트진로가 눈에 띄는데요. 8.9% 급등이고요. 대형주다라고 감안을 해봤을 때도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하이트진로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줬습니다. 31,65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거래 마쳤고요.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 같은 종목들도 증권사들이 앞으로 4분기 실적도 잘 나올 것이고 2020년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오늘 1.2%, 1.8%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고요. 종근당 그리고 이런 종목들도 잘 나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쇼박스, 컴투스 같은 종목들 오전장엔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오후장에서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하고 또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들이 9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이 나왔습니다. 오늘 864억 원 그래도 제한된 매도세를 보였고요. 기관은 여전히 1월 들어서 하루도 코스피 시장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10거래일 연속 2,440억 원 강하게 팔아내는 모습이고요.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4거래일 연속해서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960억 원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은 그래도 매도량 많이 줄여내면서 거래 마칩니다. 104억 원 팔아내는 모습, 개인홀로 1,176억 원 코스닥 시장을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1월 15일 수요일의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